고령의 지병을 앓고 있는 환자만 메르스에 취약하다는 기존 상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 154명을 분석한 결과 감염 당시 몸에 들어온 메르스 바이러스의 양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는데요. 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전 대한의사협회 신종플루대책위원인 이동훈 내과 전문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훈입니다. 네, 주로 고령의 면역력에 약한 감염자들이 메르스에 취약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 사망자나 감염 환자 추세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망자 중에서 98번 환자를 포함해 감염 전에 만성 질환 없이 건강했던 분들도 4명이나 숨졌는데 그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젊은 분이라고 해서 더 안전한 것은 아니고요. 예.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의 경우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퇴치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보존적 치료라고 하죠. 지금 그 메르스 바이러스 환자들에게 대한 치료 방법인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데 시간을 좀 더 오랜 시간 버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바이러스 감염될 경우에 고령자나 면역력이 저하되신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 침입에 대한 퇴치력이 상대도 약하기 때문에 몸에서 이를 충분하게 퇴치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 방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치료도 더 오래 걸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젊은 분들이 면역 반응이 격렬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정상세포에 손상을 많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통 열이 많이 발생되는 건데요. 이 경우에 이제 폐포라든지 여러 장기에 손상이 될 경우에는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젊은 분들이 가끔 안 좋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뭐 좀 우리가 보존적 치료 방법, 인공호흡기라든지 영양제, 항생제, 최근에 에크모까지 동원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동원했을 때 이제 몸에 충격이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어르신들보다는 젊은 분들이 좀 더 이제 버티기가 좋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예. 그 젊은 환자분들은 어쨌든 이 고령의 사람들보다는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걸리는 확률이 좀 적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꼭 안 걸린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예를 들면은 젊은 분들도 이 바이러스 자체가 이제 어떻게 경로를 통해서 들어갔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상기도 쪽에만 이 감염이 됐을 경우는 그냥 감기나 몸살처럼 앓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요. 일부는 이 바이러스가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하기도 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폐포 깊숙한 곳까지 손상을 주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인공호흡기를 달고 계시잖아요. 그런 호흡곤란 증후군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다면 이제 원인이 무엇이냐, 누가 더 메르스에 잘 걸리냐를 봤을 때 이제 77살의 고령의 확진자는 메르스를 진단받은 지 열흘 만에 완치를 했는데 오히려 건강했던 이제 50대 후반 환자가 오히려 사망을 하면서 충격을 줬던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이 메르스 감염과 나이 사이에는 우선 상관관계가 어떻습니까? 아까 전에 설명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젊은 분들이 좀 안 좋게 되셔가지고 국민분들이 많이 놀라시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해서 다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미하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만 바이러스 양도 약간 관련이 있는데 이 양이 많을 경우에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이거를 충분하게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좀 증증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바이러스 양이 좀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 몸에 적게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 이걸 제압할 수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경미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 씻기 같은 것들을 해서 자기 보호가 되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이러스에 노출됐다 하더라도 양 자체가 많지 않거나 아니면 초기에 치료하면 좀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고령의 확진자분들도 바이러스 양의 노출이 적었다 이러면 이제 경미하게 되실 수가 있지만 건강하셨던 분들도 이제 바이러스 양의 노출량이 많거나 그럴 경우에는 좀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일반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연세가 많고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이 더 안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더 조심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또 최초 환자와 평택 성모병원의 같은 병동에서 이틀간 입원됐다가 감염된 18번 확진자의 경우에는 증세가 심하지 않아서 열흘간 치료받고 퇴원을 했는데요. 또 최초 환자를 통해 감염됐지만 같은 병동 내 다른 병실을 사용해서 메르스 바이러스의 양이 적게 전파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메르스 바이러스가 공간에 따라서도 전파력이 다릅니까? 그러니까 공간에 따랐다기보다는 이 환자분이 어느 공간에 많이 배출을 시켰냐가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다들 모르셨기 때문에 이 환자분이 이제 병동의 복도라든지 병실에서
많은 양의 바이러스를 배출시켰는데요. 네. 이게 공중에 떠돌아다닌다기보다는 이제 어딘가에 부착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손으로 짚어가지고 흡입하게 되는 과정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바이러스 양이 다량으로 들어갔으면 아무래도 좀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소량 들어갔으면 경미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치료 시기도 중요한데 이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서 그 많이 그 증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많이 증식된 이후에 치료가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요. 초기에 우리가 진단해가지고 치료할 경우에는 좀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차, 4차 감염이 진행되고 이 사회에서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계실 때는 증상이 나타나자마자 보통 이제 의료기관을 찾거나 그 진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치료가 좀 빨리 들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감염되신 분들은 좀 더 좋은 예후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네, 확실히 폐렴으로 진행된 뒤에 했던 사람보다는 좀 미열부터 미리 방지했던 사람이 빠르게 치료가 된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이러스의 양에 따라서 이제 메르스가 얼마나 잘 감염되느냐가 결정될 것 같은데 국내 메르스 최초 환자의 경우에 이제 다세계지는 지금까지 중태 상태인데요. 보건당국이 이 환자가 이 중동 지역 여행 중에 낙타와 이렇게 접촉을 해서 직접 감염되었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최초 환자가 가진 메르스 바이러스 양이 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꼭 그렇게 보기는 좀 쉽지가 않은데요. 예. 우리가 일단 들어온 바이러스 양을 측정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적게 들어왔다고 해도 우리 몸에서 이제 충분히 처리를 못하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환자 같은 경우는 진단 상황이 많이 지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몸에서 바이러스 양이 상당히 많이 증식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치료도 많이 지연되면서 폐렴으로 많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소량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걸 처리하지 못하고 몸 자체가 이제 바이러스 공장이 돼버린 셈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증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많은 공간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배출시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감염을 시킬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죠. 많이 노출됐다, 적게 노출됐다, 이건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바이러스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어떤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적은 양에도 굉장히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양이 노출돼도 서로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슈퍼 전파자, 즉 메르스 바이러스를 많이 갖고 있는 환자가 가진 그 바이러스 양을 줄이거나 혹은 뭐 영향력을 덜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까요? 이게 제가 언론에서 슈퍼 전파자를 봤을 때 상당히 저희가 조심스러운데요. 너무 국민들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바이러스 양이 많이 배출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중증 환자분들이죠. 이 바이러스라는 게 우리 몸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몸에서 기생하면서 이렇게 증식을 하게 되거든요. 증식하면서 이제 공장에서 막 돌려가지고 증식하면서 도망갈 때 이제 바이러스가 배출이 되는데 그 과정이 이제 기침이나 객담을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주로 많이 기침이나 객담이 배출되시는 분들이 바로 폐렴 환자분들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중증 폐렴 환자분들, 원인 미상 폐렴 환자들을 조사했던 이유가 혹시 숨어있는 이런 다량의 바이러스를 배출시키는 분들을 찾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요. 지금도 이제 병원급에서 폐렴 환자들에 있어서는 혹시 모르기 때문에 격리 조치나 선별 검사를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병원들이 좀 안전한 상태로 바뀌고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제 열이 안 나신다든지 지금 많이 격리되고 계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바이러스 배출량이 적다라고 우리가 간주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전파력이 상당히 좀 약하다라고 이제 추정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네. 누가 이렇게 메르스 확진 환자가 늘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많이들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메르스 확진 환자가 160명을 넘어섰고 또 우려했던 4차 감염 사례도 7명이나 나왔는데요. 아마 이 부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역 감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이제 지역사회 감염성은 뭐 저희가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데요. 지금까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의 맥락을 따라 보시면은 바이러스 배출이 잘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행스럽게도 이 메르스 바이러스는 발열이 나면서 기침이나 객담을 많이 배출시킬 때 많이 바이러스가 배출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그런 환경에 노출되기가 지역사에서는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셔가지고 고열이나 이런 걸 호소할 경우에 많이 이제
그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병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접근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지역사회 감염은 아직까지는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통설인데 물론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산발적으로 몇 명씩은 발생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뭐 걱정할 정도로 많이 발생되지 않는다. 다만 이제 우리가 지역사회 감염을 대비해서 준비는 하셔야 되는 것이 예. 밀집된 공간들, 밀폐된 공간들을 가셨을 때는 마스크를 좀 착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좋은 것은 뭐 소독을 많이 하고 계실 때 뭐 전 세계를 어떻게 소독하겠습니까? 네. 우리 손을 소독하는 것이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이고요. 손을 씻지 못했을 때는 얼굴 쪽에 손을 안 대시는 게 효과적인 예방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계속해서 중요한 말인 것 같은데 밀폐된 공간에서의 마스크 사용 그리고 손 씻기 더욱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 대한의사협회 신종플루 대책위원인 이동훈 내과 전문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